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46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짓기 위한 행정 절차가 다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조권 피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마리나 시설과 인접해 있는 13,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상업용지입니다. 한 건설사는 이곳에 최고 46층 높이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여수시는 인근 아파트와의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업체 측이 제출한 건축허가 사전 승인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건설사는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도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며 여수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 측은 그동안 중단된 행정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여수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관련 부서랑 또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의견을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축허가 전 사전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여수시와 건설사 간의 법적 다툼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환경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처음부터 고층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라 한다면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공지도 없었고 오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세대들을 구제해야 될 것이고. 해당 부지는 건물의 허용 높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 2015년 여수시가 추진한 조례 개정으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도 30m로 완화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법의 잣대로 논리에 있어서 보면 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50m로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 패소와 초고층 건물 난립에 대한 여수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12월 진행될 전라남도의 건축 경관심의에서 건물 높이 등에 대한 조정안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의 한 리조트 업체가 리조트 앞 공유수면 갯바위에 임의로 시멘트 포장을 하는 현장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업체는 작업 계획서를 제출한 뒤에 작업을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여수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 청정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특화 경관지구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인 여수시 돌산읍 해변. 시멘트 포장을 뒤집어 쓴 갯바위의 흉측한 모습이 보도된 것은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인근 리조트 업체가 작업 계획서 제출도 없이 갯바위에 시멘트를 덮고 실제 바위처럼 가장하기 위해 색을 칠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전리틈사로 물이 들어갔다가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나오는 거를 거기에 막아버리니까 당연하게 그게 이제 오래되면은 그게 아마 뜯어져 나올 거예요. 그게 아마 견디지 못할. 더욱 황당한 상황들은 보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업체 측은 뒤늦게 작업 계획서를 시 당국에 제출했는데 파손된 데크와 철골 등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상복구 이외에도 시멘트로 인조 갯바위를 만드는 작업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황. 여수시는 업체 측에게 황급히 현장에 맞게 시멘트 작업 내용을 추가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업체는 무단으로 환경을 훼손했고 시 당국은 뒤늦게 업체와 함께 계획서를 짜깁기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계획서를 작성하면 시에서 그걸 보고 허가를 내주고 그 뒤에 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세고 저 사람들이 공사를 한 것이죠. 철거를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갔어요. 사실상. 네. 근데 생각을 좀 달리 했죠. 취재 결과 시멘트 작업이 진행된 곳은 업체 측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의 산책로로 활용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시멘트를 덮는 해당 작업이 갯바위를 원상복구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업체 측도 해당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도의회의 여순 사건 지원 단독 조례안이 진통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어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여순사건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특별법 제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전원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은 11대 의회 전반기 때부터 발의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번번이 보류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전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여수 돌산 지역 주민들이 여수시의 미온적 조치에 대한 해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돌산 지역 이장단 등으로 구성된 돌산사회단체 연합투쟁위원회는 어제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오봉 시장과 해상 케이블카 소유주가 같은 지역 출신이라 여수시가 강제 집행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여수시는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여수시의 기부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과 케이블카 운행 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업체 측을 상대로는 공익기부금 약속 이행 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최근 분양을 마친 지역 신축 아파트 분양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전매 행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수와 순천, 광양의 신축 아파트 4곳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은 위장 전입과 다운 계약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태국인 여성이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태국인 여성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며 지난 11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검찰 수사 당시 취업 알선자가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고흥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의 노벨상 수상이 아쉽게도 불발됐지만 지역에서는 그동안의 과정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입니다. 두 간호사에 대한 내년 노벨 평화상 재추천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공군 도양읍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는 세상의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던 한센인들을 40여 년 동안 돌보며 참사랑과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이 두 간호사를 기억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 평화상 추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올해 국내외 100만 명의 추천 서명과 함께 추천서가 노벨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결국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 못했지만 김영록 전남지사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정신만은 영원히 간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군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눔 연수원 건립, 선양 조례 지정, 사택 문화재 지정, 다큐 영화 등 3년여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활동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두 분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헌신에 대한 조그만 보답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두 분에 대한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본 국민 추천위와 논의 과정을 거쳐 이달 중 노벨 평화상 재도전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내년 재추천도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몇몇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이제 향후 일정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애초에 한 번만 하고 끝내자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계속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만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숭고한 인류애와 희생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과정들은 노벨 평화상 재도전 여부를 떠나 앞으로도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전남 경남 간 해상 경계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관련 최종 권한쟁의 심판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도의회는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양지역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하면 전남의 어업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5년 6월 경남의 불법 조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2015년 12월 경남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해상경계를 두고 지역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지역 균형 발전을 추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국가 프로젝트의 동력을 지역에서부터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인데요.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미래 에너지와 관련한 자체적인 뉴딜 전략을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담대한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도 지역 균형 뉴딜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구상을 직접 설명하며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8.2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린 선도 국가를 실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 등 광주형 3대 AI 뉴딜 정책에 더해 에너지전지 발전소 건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한국판 뉴딜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진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지역이 확 바뀌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근 지자체끼리 힘을 합쳐 추진하는 초광역권 뉴딜 사업에는 더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